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더 단호할수록 더 자유롭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우를 받기 위해선 단호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단호함이 결여되면 타인의 희생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위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권리를 주장한다. 그들은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는 법을 안다. 단호할수록 자유로워지지만 단호하지 못할수록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호한 표현에 익숙해져야 한다. 다 성장한 자녀들을 위해 집안일을 맡겨라. 희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맡겨라. 이는 자립심을 가르치는 일이면서 단조롭고 힘든 일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하찮은 업무를 하고 있다면 군소리 없이 해왔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도록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꾸물거리거나 우유부단한 사람들보다 확고하게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을 더 존중한다. 차분할수록 솔직할수록 타인의 재물이 될 가능성은 멀어진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뿐이다. 인내가 항상 미덕이 되진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인내는 상대에게 나를 마음대로 취급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불손하게 행동하면 그녀는 바로 꾸짖었고 단호하게 집안일을 거들도록 요구했다.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등하교하도록 했다. 걷기 싫다거나 칭얼대면 바깥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은 행동이다. 단호한 결심을 표현하는 행동은 수백만 개의 말보다 가치 있다. 행동은 나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괴롭힘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당당히 맞서라.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같은 비열한 행위는 막을 수 없다. 단호한 태도라는 게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일테면 지금은 좀 불편하더라도 앞으로를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할까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에 대해 조언하는 것 중에 계속 당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맞서 싸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얻어맞을 순 있겠지만 다음번엔 괴롭히기 좀 더 쉬운 대상을 찾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떼쓰는 아이나 학대를 당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넘어가다 보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일만 남게 되는 거죠. 단호함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이 순간보다 앞날을 내다보면서 내리는 결단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리숙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다른 사람의 우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깐깐해 보이는 사람보다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을 입맛대로 요리하기 훨씬 쉬운 법이다. 비난에 맞대응하거나 자기 비하적 표현을 사용할 때 표정은 어떤지, 꾸물대면서 일하는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는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미숙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허락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하려고 하지 마라. 애원하거나 매달리지 말고 선언하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오직 노예와 죄수들 뿐이다. 상대의 눈을 보라. 대화하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라. 눈을 내려 깔거나 옆을 바라보는 자세는 자신감이 없다는 신호다. 두렵더라도 상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다. 거절하고 싶을 땐 거절하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부탁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당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나는 것이다.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생각이 과도하면 병이 될 수 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단지 머리를 비우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은 즐거워진다. 당신이 경험한 일 중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회상해 보라. 육체적인 질병의 증상들 또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완화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도 마찬가지이다. 감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증상을 가지고 투덜거릴수록 감기는 심해진다. 감기보다 긴박한 관심사가 생기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증상을 억누를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몸에서 불편한 곳에 집중할수록 그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뭐 이것저것 또 요즘엔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더 심해지고 계속 수렁으로 빠져드는 느낌. 한 번씩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관심을 다른 데로 두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아졌던 경험도 있고요. 정말 극심한 통증이라면 당연히 치료나 수술을 받아야 되겠지만 무리하거나 신경을 써서 생기는 몸의 신호들은 대부분 편히 쉬거나 영양 보충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힘들을 믿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몸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산다. 영원히 살 수는 없다. 남은 인생이 6개월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6개월 시한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린 어떻게 달라질까?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미루고 있었던 거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지금 나의 하루는 지금과 같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인생이라는 게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착한다거나 누군가가 미워진다거나 그러면 이 방법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하고 언젠가는 사라지는 존재잖아요. 그런 유한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정말 사람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 있고 가치 있게 살 수도 있고요.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방법. 행동만이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행동은 무기력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두려움, 걱정, 근심,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움직이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동하는 동안 무언가를 만드는 동안 의기소침해 있거나 축 늘어져 있거나 자기연민에 빠지기는 쉽지 않다. 무슨 일이라도 하라. 우울증으로 행동에 결핍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결핍이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그렇다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동지향적인 사람은 불공정, 불평등,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제대로 된 길에 있더라도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차에 치인다. 뭘 해야 하는지 확신할 순 없지만 앉아서 당하고 있을 바엔 뭐라도 해보겠어. 이런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 항상 적절한 답이 존재하진 않는다. 행동하고 경험하는 동안 답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효과적인 방법이 나온다. 자포자기하면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언젠간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자기만의 방식을 따르면 마침내 성공할 것이다.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무기다.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약화시킬 수도 없고 무언가를 배울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행동은 두려움의 해소책이며 자기 비판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해독제이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만의 감각이다. 그러니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다. 걷는 법을 배우기 전엔 일어날 생각하지 마. 어떤 방법을 익히기 위해선 우선 행동해야 한다. 행동 없이 무언가를 익히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시행착오는 필수다. 스스로를 테스트하지 않으면 자신의 장점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 없다. 모든 시험이 항상 성공적이라면 시험할 필요도 없다. 기꺼이 무언가를 시도하는 그곳에 당신의 가치를 드러낼 보물이 숨어 있다. 경험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도구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최악의 일이 일어날까?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 내면의 용기를 단련할 수 있다.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기들 걸음마 시작할 때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한두 발 디뎠다가 넘어지고 뭐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걷는 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너 넘어질 수 있으니까 일어나지 마. 다칠 수도 있으니까 걷지 마. 이렇게 말하진 않죠.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이야말로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 같아요. 부모가 원망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사실 부모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그들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어린 시절 당신을 버렸다면, 엄마가 과잉보호했거나 혹은 돌보지 않았다면, 이유는 단순하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뿐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지난 과거를 변화시킬 수도 현재를 바꿀 수도 없다. 현재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낸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요즘 텔레비전 상담 프로그램 보면 결국 모든 게 부모 탓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하지만 다 큰 성인이 된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 정말 도움이 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인간은 외롭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외로운 존재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느끼는 사람은 없다. 존재론적인 외로움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인간 존재의 근본적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함께 있는 낯선 사람들이다.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결국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더 많은 고독을 찾아라. 타인의 이해를 구걸하지 마라. 누구도 당신을 항상 이해할 순 없다. 당신 또한 다른 누군가를 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없다.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부 이해하는 남편은 없고 아이들이 어떤 혼란을 겪으며 성장하는지 모두 이해하는 엄마도 없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어차피 뭐 인생 혼자니까 외롭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체념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차분하게, 담담하게, 씩씩하게 혼자서도 오롯이 잘 지내고 또 그때그때 만나는 인연도 소중하게 함께 보내면서 살아가는 거. 자기 자신과 먼저 좋은 관계를 맺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것처럼요. 이 책의 저자분인 웨인 다이어는 예전에 함께 나눴던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저자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의 글은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내면을 단단하게 여며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